네, 오늘도 모빌리티 과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빠. 오미크론이 오늘 5만 명까지 늘었더라고. 거의 뭐 4만 명을 건너뛰는 모습? 어제 4만 9천 명대였는데 오늘 5만 4천 명 기록을 했으니까 뭐 이달 말에 12만 13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니까.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지금이 동트기 전 새벽 좀 가장 어두운 시기가 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다음 주는 과외 받을 수 있겠지? 제발. 뭐 이런 느낌으로 오빠 매주 만나고 있어. 근데 꼭 이런 것 같아.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산이 되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에서 오미크론은 검출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100% 육박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잘못 산 거다. 왕따다. 혹은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주위에 보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서너 명 뜨던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보면 지금 서울에서 특히 여의도에서도 지금 미팅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하는 분위기야. 다 취소되는 분위기고 주위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확진 떴는데 문제는 하루에 말했듯이 5만 명인데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이란 얘기는 검출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하는 비율 자체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 수십만을 검사했으니까 그중에서 뭐 5%든 10%든 20%든 검출이 됐으니까 5만 명이 나오는 거면 하루에 뭐 수십만 적게는 수십만 명씩 이렇게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밀접 접촉자 그리고 또 이런 자가격리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방역 체계의 전환 속에서 거의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뭐 동선을 파악을 한다든지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서로 관리를 잘해서 서로 관리를 잘하고 다음 주에 과외 꼭 받을 수 있길 그랬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연명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락 오는 게 아니래. 보건소가 너무 바쁘대. 너무 바쁘대. 그래가지고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7일 거의 다 지나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다 올라왔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뭐 동선 파악하는 이 앱을 깔아라. 끝날 때쯤 앱을 깔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치료제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연락이 안 오고 이러니까 그와 관련지어가지고 지금은 좀 뭐랄까 각자 도생?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남아야 된다. 시대가 왔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그래.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고. 그런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안부 인사하고 시총상위 종목 안에서는 좀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처음에는 같이 오르고 같이 하락했는데 요즘 좀 달라졌다? LG화학 오르면 LG에너지솔루션 내려가고 이게 지금 자꾸 시소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 결국 수급이지. 수급 게임. 한정된 수급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오늘이 10일이잖아. 10일이고 오늘 MSCI 분기 리뷰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14일 날 편입이고 우리나라 따지면 2월 15일이 되겠지. 그때 이제 수급 이런 부분 자체 이동을 하는 부분이고 지난주까지는 LG 에너지솔루션을 40만 원 초중반에서는 다시 좀 채우는 모습이 나타났었어. MSCI 관련되어서 이런 패시브 자금, 인덱스 자금 자체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채우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2월 10일을 앞두고 분기 리뷰를 앞두고는 지금 미리 좀 파는 모습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을 팔면서 오히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도 했다가 오늘은 또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떨어지기도 했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빠지니까 오히려 LG 화학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가 사실 이런 수급을 예측을 하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관련주여가지고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 뭐 장비는 올라가고 소재는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기관 플레이하는 것들 이런 거 따라다니면 재미는 없는 것 같아 최근에. 따라다니다가 이제 엇박자 날 수도 있고 엇박 날 수도 있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굵직하게 그러니까 작은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따라가서 먹겠다? 나는 그동안에 십몇 년 주식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었던 적은 손에 꼽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은 기관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LG 화학 최근에 좀 분위기를 보면
나쁘진 않아. LG화학이 올해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자본 비용,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자로 우리가 캐펙스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전입이 될 수 있는 이런 투자, 즉 공장 증설하고 장비 사고 이런 것들을 캐펙스라고 보는데 올해 예상이 되는 부분 자체가 10조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다우케미칼이나 듀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글로벌 1위 규모라고 해. 한마디로 지금 LG화학이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본업 단위인 뭐 이런 가성소다, 뭐 ABS, 뭐 이런 관련된 화학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실적 하에 추가적으로 배터리 소재, 예를 들어서 양극재, 그리고 뭐 전구체, 뭐 이런 부분 등등이 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 등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LG화학 쪽으로 실리면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화학주,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주.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종합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이고 이쪽은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재 이쪽을 만드는 업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원화되는 가운데 LG화학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조달한 자금,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조달한 자금 10조 원이 넘잖아. 그 자금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선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어제 그 발표 보니까 신성장 사업 3대 분야를 삼고 거기에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비용만으로도 그 금액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킨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LG화학이 오른 이유는 알겠어. 근데 이제 오빠 주가 예측이 참 어려운 건데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국내 증권사는 더 사라라는 입장이고 LG 엔소를 아니면 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을 엔소를 그리고 CLSA 외국계 증권사지. 여기는 45만 원 외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이거든. 이 정도면은. 나 어제 CLSA 리포트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 자체는 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 어제 그에 따른 반응도 강하게 나왔고 앞서 말했던 2월 10일을 앞두고 이에 따른 MSCI 분기 리뷰 미리 채워놨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에 좀 파는 모습이 1번 수급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2번은 앞에서 이런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LG에너지솔루션 밸류를 얘기할 때 올해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적보다도 오히려 캐펙스 앞서 말했던 성장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캐펙스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3년 이런 부분을 땡겨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24년을 바라봤었고 이게 25년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당장 작년까지의 유동성 환경 속에서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는 계속 이런 향후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땡기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프리미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지.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고밸류 종목들 25년도 실적이 이럴 거다, 캐펙스가 어떨 거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에는 서 있는 환경 자체가 만만치가 않잖아.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첨보라든지 LNF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기업들 실적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어닝 쇼크였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타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CLS에서 비교 분석을 보았더니 리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지 밸류에이션이 23년도 기준으로 EV/EBITDA라는 얘기는 에코노믹 밸류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가총액과 부채 이런 부분을 합산한 에코노믹 밸류 즉 시장의 회사 가치를 EBITDA로 나눠준 거야. EBITDA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그러니까 EBIT이 보통 영업이익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든지 텍스나 이런 부분 빼기 전에 이익과 거기에 비현금성 지출 나오는 디프리시에이션과 어머타이제이션 미안해. 나 공부를 해도 자주 까먹는데 참 여튼 이런 것들은 멋있다. M&A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EV/EBITDA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튼 이와 관련되어서 CATL이 23년 기준으로 이게 대략 한 28배라면 엔솔은 32배다. 지금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되어서 비싸다. 그리고 또 논리를 보았더니 4분기 실적은 슬로우했고 그리고 1분기에도 슬로우 할 거다. 그 이유는
차량 반도체 쇼티지다. 이게 테슬라에서도 우리가 컨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걔네도 힘들다 그러더라. 그렇지. 이제는. GM과 포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부분이니 당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면 지금 물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 60만 원 이상 윗선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제 CLSA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았더니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오늘 2월 10일이잖아.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의 목소리 귀 기울이게 본다면 그렇구나. 이와 관련지어서 또 수급적인 부분, 밸류에이션 부분 그리고 앞서 말했던 전반적인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종합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이쪽이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갑자기 이 회사가 TV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자체를 좀 늦춰본다는 것과 단기적으로 이런 뭐 기관들을 내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어라 뭐 사실 잘못된 길을 한데 필드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쫀칭 붙는다.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따라 산다. 쫀칭 붙는다? 쫀칭 붙는다. 따라 산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는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둔 것 같고 CLSA는 어닝 쇼크를 비롯한 실적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오빠 대답이 성장성을 택할 줄 알았는데 반대였어. 어닝 쇼크. 지금은 실적이 중요하다. 오빠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MSCI 편입 예정이나 코스피 200 이거 조기 편입 가능성을 비롯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반등 기대감은 다 반영이 거의 됐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서 말했던 사시려는 분들이 타이밍을 늦춘다. 앞서 뭐 한 달 후, 두 달 후도 똑같은 사업을 할 거다 얘기를 한 게 수급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수급, 기관들 수급 플레이 하는 쪽을 우리가 쫀칭부터 가지고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 그것들은 포지션을 큰 폭으로 구축을 한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방향성, 가치 투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 이번 그 MSCI 분기 리밸런싱과 최소한 3월 달에 나오게 되는 코스피 200 편입 관련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불확실성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향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섰을 때 그때 가서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두르지 말자. 5글자로 내가 정리를 해볼게. 쫀칭은 안 돼. 좋다. 배운 거 바로 써먹기. 바로 써먹다. 쫀칭. 이게 확실히 학습력이 좋다. 응용력 쫀칭은 좋다.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종목으로 2차전지 소부장 기업을 뭐 따라서 또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덜컹덜컹은 하지만 요즘 분위기 보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LNF, 오빠가 눈여겨본다는 첨보, 뭐 2차전지 소재 사업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포스코, 뭐 롯데케미칼 등등 단기 바닥은 나왔다고 봐도 괜찮을까? 이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우문이었다. 앞서 말했던 논리가 그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가 된다. 수급적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 사실 최근 이번 주에도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LG 엔솔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뭐 4월 달에도 이벤트가 있고 5월 달에도 이벤트가 있더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4월, 5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당장 이런 부분이잖아. 1월 말에 상장이 되었지. 1월 말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수급적인 큰 산을 넘었다고 보고 있는 거야. 코스피 200 관련되어서 우리가 추정되는 패시브 자금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MSCI 대략 5천억에 ETF 5천억 뭐 이런 정도 뭐 등등등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약 2조 5천억 이상의 자금이거든. 그랬을 때 실제 2조 5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을 차지하는 부분이 코스피 200 관련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 시가총액이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큰 산은 3월 달에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4월 달 지나고 나면 상장한 지 또 3개월.
그러면은 기관 물량 또 나올까? 오버행 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대주주가 지금 81% LG화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출회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는 것 자체는 안 좋아 보이고 앞서 수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지만 결국 1분기 실적 1, 2, 3 지나고 나서 4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1분기 실적과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해보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렇기 아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뭐 5글자로 먼저 정리하면 여기도 쫀칭은 안 돼 영역인 것 같고 좀 지켜보자. 보자. 그래도 뭐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뭐 소재 관련 종목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래서 나도 공부하면서 하나금융투자나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표적인 소재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그냥 한번 공부한 김에 살짝 읽고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 하나금융투자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나 컨센서스는 큰 폭으로 하회했지만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첨보 한국투자증권에선 타픽까지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 46만 원 설정.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도 타픽 설정을 하면서 테슬라 또 효과 LNF는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 호실적 기도 지속을 하면서 1분기 좋지만 하반기에 가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은 더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면 추후에 또 리포트 함께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5글자로 정리를 했네. 그지? 시간을 갖자.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도 오늘 공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롯데케미칼은 본업단 안 좋을 거라는 것 자체는 이미 대한유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대한유화가 적자 전환하면서 사실 이런 PPP 관련된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반영이 된 주가 흐름이라고 좀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깨졌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분리막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UWPE였나? PE가 이런 폴리에틸렌인데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관련되어서 글로벌 1위 업체가 바로 롯데케미칼이니까 이와 관련된 소재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1번이었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LIPF6 중국 후성과기를 통해서 캐파를 큰 폭으로 증설을 하는 가운데 그쪽이 중국 쪽이 타이트한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21년에 이어서 22년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첨보 안정적인 실적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탑픽으로 꼽기도 했어. 그리고 세 번째 LNF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이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최근에 검찰 조사 덜컹덜컹해. 덜컹덜컹하고 시끄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사익 이런 부분이 1번이고 2번은 결국 테슬라 NCMA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타고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NCMA 비중 자체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6개 분기 중에서 가장 높았던 영업이익률이 내가 체크했을 때가 약 5.6%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익을 봤더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 슈퍼까지는 아닌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폭으로 났고 워낙 다른 애들이 힘드니까 그렇지. 그 정도면 상대적으로 부각되겠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영익률이 최근에 6개 분기 최고치보다도 상회하는 7%대 기록을 했거든.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22년 전반적으로 보았었을 때 최근 내가 나와 있는 리포트 체크했을 때가 올해 기준 한 7.8% 정도 바라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LNF 자체를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포인트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소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과외 잘 마무리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빠도 오미크론 콕콕 조심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몸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상 없이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인사하고 이렇게. 오케이. 마무리.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